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22년 4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정류면체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그릇 밑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직 방향 평균 힘의 크기를 P라고 하면 한 측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평 방향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이고요. 자, 우선은 유체 압력에 의해 받는 힘은 수평 방향, 특히 수평 방향의 힘은 감마 HA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정류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사각형이겠죠.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직 방향의 힘의 크기를 P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 바닥에 닿는 힘이 현재 P입니다. P라고 했을 때 이제 수평 방향 평균 힘의 크기는인데요. 자, 봅시다. 여기가 높이가 만약에 H이다. H다 하면 이 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정류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H라고 하기 때문에 H3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근데 수평 방향 평균 힘의 크기죠?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기했다시피 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이가 제로인 경우에는 0이고 그리고 여기인 경우에는 높이가 H이기 때문에 H죠. 그래서 가장 밑은 H 분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평균은 뭐냐? 평균은 여기서 2분의 1의 높이, 자 2분의 1의 높이에서 H인 부분에서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F2는 감마 곱하기 2분의 1H 그리고 넓이는 H라고 했으니 H제곱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감마 H3승이 되는 거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P는 감마 H3승이죠. 이 감마 H3승 넣으면 2분의 1 P가 된다는 거. 그래서 0.5P인 거기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수평 방향 같은 경우는 힘 크기가 각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한 2분의 1H 중간 높이 값을 사용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폭이 1m이고 깊이 1m로 물이 들어있는 수조가 트럭 위에 실려있다. 이 트럭이 10m/s 제곱에 가속도로 달릴 때 물의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는 각각 몇 미터인가? 수조가 달리고 있을 때의 높이를 묻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공식이 있는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y가 어떤 값이냐? 이 달리는 수조를 잘랐을 때 여기가 y 값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위 삼각형만 자르면 여기가 y 값이 되는 건데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y 값은 그럼 뭡니까? H2 빼기 H1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림 이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H2 빼기 H1이죠. 이 삼각형을 자르면 여기가 y의 값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H2는 H1 더하기 y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가운데가 H0으로 지금 그어져 있죠. 여기 보면 가운데가 H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으로부터가 H0인데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H2는 H0 더하기 2분의 y가 되는 것이고요. H1은 H0 빼기 2분의 y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달리는 자동차의 높이 y는 가운데에서부터 2분의 1y만큼 위에 있고 하나는 2분의 1y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지어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는 우선 y값을 구해야겠죠. y값을. 그래서 총 물의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공식을 통해서 y는 g분의 ba 또 주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넣으면 9.8분의 1 곱하기 7 넣으면 약 0.714m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의 중심 높이를 구해야겠죠. H0에서부터 이제 중심 높이를 구하기 때문에 중심 높이는 2분의 y가 될 것이고요. 2분의 y를 넣어주면 2분의 0.714, 0.357m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대 높이 H2를 구해보겠습니다. 최대 높이 H2는 H0에다가 2분의 y, 즉 y 다시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H0은 1m가 나와있죠. 그래서 1 더하기 0.357은
1.357m이다. 네 번째, 최소 높이를 구해야겠죠? h1은 h0 빼기 2분의 y 또는 h0 빼기 y 다시 라고 놓고 1 빼기 0.357을 넣으면 0.643m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h1은 0.643, h2는 1.357 해서 문제를 보시면 보기 2번인 0.643, 1.357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고 있는 수정 안에 있는 물의 높이 C를 외워주시고요. 이 물의 높이가 의미하는 바, 즉 평평한 H0에서부터 이제 2분의 Y만큼 올라가고 2분의 Y만큼 내려간다는 개념까지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2번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 중 뉴턴의 점성법칙을 이용하여 만든 회전 원통식 점도계는 이라는 문제고요. 뉴턴의 점성법칙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뉴턴의 점성법칙을 사용한 점도계는 4번 맥미셸 점도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점도계 종류를 원리에 따라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총 3가지입니다. 뉴턴의 점성법칙을 사용하는 2가지. 뭐가 있냐? 스토머, 그 다음에 맥미셸. 가끔 영어도 묻기 때문에 영어로 적혀있는 것도 조금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 해설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영어도 한번 봐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또 뭐가 있냐? 스토커스 있습니다. 스토커스. 스토커스는 낙고식 점도계를 사용합니다. 스토머 점도계, 맥미셸 점도계, 스토커스는 낙고식 점도계. 요 3가지 정도는 원리 및 점도계 이름을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낙고식 점도계 하면 스토커스가 나와야 되고, 스토커스가 하면 낙고식 점도계가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뉴턴 하면 스토머 맥미셸이 나와야 되고, 스토머 맥미셸이 하면 뉴턴이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사실 스토커스랑 낙고식이 가장 명확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외우기 힘들다 하면 요 한 가지는 꼭 외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정답 확인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화씨온도 200도 F는 섭씨온도 도시로 약 얼마인가? 라는 문제고요. 섭씨와 화씨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와 이제 수많은 국가는 섭씨 온도를 사용을 하지만 가끔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제 화씨 온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이 나와 있고요. 보통 이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환산을 할 때는 화씨에다가 30을 빼주고 반틈을 하면 대충 섭씨 온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공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까 이걸 쓰겠지만 대충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식이 너무 떠오르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하면 화씨 온도에다가 30을 빼주고 반으로 하면 보통 대략적인 온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저희는 그 정확한 값을 구해보자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9분의 5. 내가 200 빼기 32를 하면 93.3도씨가 나오고요. 거의 유사하게. 난 모르겠다 하면 이제 미국에 사시는 한국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처럼 이거는 야매입니다. 야매. 네, 잘못된 야매고, 요거는 그냥 2분의 1 섭씨 온도 빼기 30로 하면 대충 값이 나옵니다. 곱하기 200 빼기 30 하면 이제 170 나누기 2 하면 85도씨 해서 여기 제일 가까운 값은 사실 화씨 온도, 섭씨 온도 넘어가는 거는 값 차이, 보기 간에 갭이 크기 때문에 요 방법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난 마음이 불안하다 하면 이 공식을 외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선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요령 같은 거는 너무 외워지지 않을 때 하라는 방식이지 권유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절대압력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절대압력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죠. 그러면 우선은 압력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선을 2개를 그을 거고요. 여기는 완전 진공, 여기는 대기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늘 압력을 가해지고 있죠.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우주로 나갔을 경우, 우주로 가서 이제 진공인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 몸이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가해지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부풀어 터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도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주복을 입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압력은 뭐냐? 절대압력은 어딘가에 압력이 있다. 압력이 있으면 여기까지 전체적인 압력을 절대압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압보다 아래 있어도 완전 진공압으로부터 기존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게이지 압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게이지 압력은 뭐냐? 대기압에서 여기까지 간격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지 않고 진공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이지 압력 같은 경우는 가끔 한국말로 계기 압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대기압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살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압은 여기까지가 대기압이다. 여기까지가 대기압, 절대압력, 절대압력이다.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압력을 잰 것을 절대압력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게이지 압력이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정답은 뭐냐? 대기 압력과 게이지 압력의 합인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쓰고 싶다, 대기 압력보다 낮다 하면 그때는 진공 압력, 즉 절대 압력은 선생님이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줄게요. 대기 압력 더하기 게이지 압력이 되기도 하고요. 게이지 압력은 계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계기 압력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대기 압력 빼기 진공 압력으로 기억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표현을 묻고 있지만 나중에는 대기 압력은 몇 파스칼이고 게이지 압력은 몇 파스칼인데 절대 압력을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 수학 유치역학 2022년 사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